오늘부터 이제 ITQ 파워포인트에 관련된 공부를 할 겁니다. 파워포인트는 뭐냐? 그것부터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ITQ는 자격증 이름인데, 자격증 얘는 8종목, 5개 자격이 있다 그랬죠. 엑셀하고, 이제, 그 한셀하고, 그 다음에 한글하고, MS 워드하고, 워드죠. MS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로 시험 볼 거냐, 아니면 한쇼로 볼 거냐, 그 다음에 인터넷 액세스. 그래서 5개 자격증입니다. 총 8가지 자격 과목은 있는데 자격증은 5개입니다. 이 중에 4개 이상의 A등급을 갖고 계시면은 또 IT에 관련된 강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자,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이걸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파워포인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프레젠테이션, 우리말로는 표현이라고 하죠. 프레젠테이션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일 줄여가지고 PPT 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얘가 유명하면 다 PPT 파일 가지고 뭐 PPT 할 거야, 뭐 PPT 준비해,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PPT는 파워포인트로 만든 파일 확장자입니다. 확장자. 예, 그러니까 발표 자료 .ppt. PPT라 그러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요. X가 하나 더 붙어요. PPT는 옛날 버전입니다. 지금 PPT X예요. 이것도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사용을 했어. PPT. 야, 발표 자료 만들어와 이러면 되는데 PPT 준비해와 이런다고.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시작. 모든 프로그램에 가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폴더 안에 여기 파워포인트,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2010 하고 돼 있대요. 자, 저는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제목 시작 화면에 고정시켰어요. 여기 오른쪽에. 원래는 없는 애인데 제가 필요해서 오른쪽 눌러서 고정했다고. 고정. 그럼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폴더를 만드셔도 돼요. 물론 우리 강의실은 껐다 켜면 또 원위치가 되지만 여러분 댁에서는 바탕화면을 꺼내놓고 쓰는 거 아닙니다. 바탕화면을 꺼내놓고 쓰면 바탕화면만 지저분하잖아요. 그 시작 버튼 누르면 되잖아요. 여기 쫙 있잖아. 요렇게 만들어 쓰시는 거는. 예. 하여튼 파워포인트가 열렸어요. 우리 한글 시험 볼 때 이랬었죠. 그냥 무작정 작성하는 게 아니라 편집 용지 설정했잖아요. 얘도 그래요. 바로 문서 작성하시면 안 되고 얘도 용지 설정을 해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디자인. 페이지 설정. 파워포인트 2010은 디자인 왼쪽에 페이지 설정이 있고요. 2013 버전서부터는 이 페이지 설정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나는 파워포인트 2016인데 디자인에 갔더니 페이지 설정이 없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다고. 자, 페이지 설정 가셔서 여기 보면 A4 용지로 세팅하라고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 볼까요? 실제 시험 문제가 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책은 저 뒤편에 가면 그 기출 문제들이 있잖아요. 모의고사라든지 기출 문제 가면 요 화면은 있습니다. 저 뒤에 한 192페이지가 보니까는 기출 문제가 있는데 거기 수검자 유의사항, 뭐 답안 작성 요령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써 있죠. A4 용지에 설정하여 작성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A4 페이퍼로 설정한다.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여기다가
A4 용지로 세팅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화면이 살짝 변해요. 여러분 실제 업무상에서는 얘를 뭐로 해야 되냐면 16대 9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와이드로. 우리 처음에 얘를 작업을 하면 16대 9가 아니라 4대 3 비율로 나왔었어요. 이렇게 2013서부터는 16대 9로 자동으로 설정되는데 2010까지는 4대 3 비율로 됩니다. 그 당시 때는 모니터가 이 와이드 모니터보다는 옛날 브라운관 모니터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4대 3 비율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슬라이드 쇼를 하면 화면에 꽉 차게끔 해야지. 예. 자,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업무적으로 처리하실 때는 16대 9로 하셔야 되고, 이렇게 넓게 이렇게 작업하셔야 되고, 우리는 시험이니까 A4 용지에 맞추게끔 돼 있으니까 이대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면은 총 6개로 돼 있어요. 6개. 1부터 순서대로 작업하고 반드시 문제와 세부 조건대로 합니다. 1부터 안 해도 돼요. 6부터 거꾸로 나가도 돼요. 아까 우리 한글 문서 만들 때 세 번째 페이지 작성하고 뭐 1페이지 작성하고 다시 왔다 갔다 막 했잖아요. 상관없다고. 그런데 1은 안 하고 2를 처음에 만들면 안 된다 이거지. 1, 2, 3, 4, 5, 6, 6개 화면을 만들어 놓고 6번 화면에 가서 6번 작업하면 되는데 첫 판부터 6번을 작업해버리면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막. 그러면 이제 빵점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글꼴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래? 출력 형태, 시험 문제지에 이렇게 색깔, 저런 색깔 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글꼴은 얼마로 하세요 이렇게.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 네 맘대로 하세요 이거죠. 내 맘대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다른 거를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 빨갛게 하자는데 빨갛게 했는데 노란 거로 했어. 지시사항을 안 했잖아요. 그럼 감점이지. 그렇죠. 틀린 거로 처리해야지.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요거 1번, 2번 요거 있잖아요. 1번, 1번은 뭐냐면 여기 1번이란 뜻이고 2번은 2번이란 뜻인데 이 번호를 굳이 입력하시는 분이 있어. 1번, 2번을 꼭 입력을 해. 선생님 동글뱅이 1번을 어떻게 입력해요? 그래서 왜요? 여기 써 있는데요. 그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여기 입력 점선 1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1번은 요렇게 해라. 요런 거 1번은 요렇게 하고 2번은 요렇게 하고 뭐 1번 요렇게 하고 뭐 1, 2, 3 뭐 이렇게 해라. 요거는 지시사항이니까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픽처 폴더에 이런 그림들이 있으니까 그림 가져와서 꾸미는 거예요. 자, 우리 책을 좀 볼게요. 책 앞부분서부터 하나씩 볼게요. 분명히 이제 화면을 6개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우리 이제 한글 2012는 쪽이라고 했잖아요. 1쪽, 2쪽, 3쪽이라고 하는데 파워포인트는 이 화면 하나를 슬라이드라고 불러요. 슬라이드. 옛날 우리 시청각실에서 환등기로 이렇게 뭐 보여준 적이 있었잖아요. 불 다 꺼놓고 이렇게 검은 천 이렇게 가려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환등기 틀어가지고 뭔가 보여드리는데 그걸 슬라이드라고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새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또 6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나머지 5개가 모자라잖아요. 그럼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것도 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우리 책을 한번 보면은 앞에 이제 뭐 시험 소개나 출제 기준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페이지 넘겨서 14쪽. 하이 참네. 글자가 되게 조그맣다. 자, 슬라이드 6개를 만드는 연습을 먼저 할 겁니다. 슬라이드 6개를 만들 때는요, 새 슬라이드 위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있죠? 번쩍번쩍 하는 그림 보이죠? 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1번만 요 모양이고요. 2번부터 6번까지는 제목과 텍스트를 입력하라는 요 창이 뜰 겁니다.
이렇게 6개, 5개 더 추가하시면 돼요. 물론 새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이거 다른 거 누르시면 안 돼요. 다른 거 누르시면 안 되고 요거만 눌러야 돼요. 요거만. 또 가서 이걸 누르지 말고 그냥 위에 거 누르시면 그냥 자동으로 생성이 되니까 6번까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만드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다 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모르고 7번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7번이 만들어졌어. 그럼 어떻게 지워야 되잖아요. 그 왼쪽에 있는 거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모르고 얘를 지웠어. 얘를 모르고 지웠어. 아까 1번 모양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새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요거 제목 슬라이드를 만들어도 되고, 그럼 하나가 더 만들어졌는데 순서가 다르잖아요. 얘가 1번으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럼 얘를 마우스를 쓱 끌어올리면 줄이 이렇게 쳐지거든요. 위아래 바뀐다고 이렇게. 물론 보기라는 메뉴에 가시면 여러 슬라이드 보기라고 해서 보이긴 보이는데 어떤 구조인지는 안 나와요.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기본 슬라이드로 가셔야만이 얘가 어떤 모양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모르고 내가 이걸 만들었단 말이야. 이거로 만들었어. 요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모르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지우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글자까지 다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얘 지우고 새로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레이아웃에 가서 바꿔주면 돼요. 바꿔주면 모양이 바뀌고 글자는 그대로 있어요. 레이아웃에 가서 바꿔주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게 지금 15쪽에 나와 있는 설명입니다. 이건 뭐 뒤에 가면 계속 설명하고 계속 실습할 건데 앞부분에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오죠. 우리 시험 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2번부터 6번까지는 슬라이드 제목 도형이 뭐예요? 이거 도형이에요. 다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하는 칸이 들어있는 도형이에요.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6번까지 슬라이드가 6개인데 1번 제목 빼놓고는 2번부터 6번까지가 동일한 색상, 동일한 크기, 동일한 모양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크기를 내가 파란색으로 넣어서 40포인트를 넣어줘야 돼. 그럼 슬라이드가 5개를 고쳐야 되는데 매번 5개를 클릭해서 파란색으로 바꾸고 40포인트로 바꾸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걸 이용해서 색상이나 이런 거를 꾸며주세요 라고 써 있어요. 슬라이드 마스터.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가 6개가 아니라 600개라고 가정해 보세요. 거기에 들어가는 도형이나 색감이나 이거를 통일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1번 슬라이드는 노란색, 2번 슬라이드는 빨간색, 3번 슬라이드는 검은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파워포인트는요 만들어진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하나 숨어 있는데 그게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이 파워포인트랑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발표를 하는데 빨간색으로 배경 색깔을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하얀색 글자를 썼어. 근데 이거를 교도소에서 발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교화 목적으로 뭔가 좋은 이야기를 써놨는데 빨간색 배경이야. 그럼 어떨까요? 막 열이 올라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아병동 같은 데 가면 선생님들이 애기들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같이. 오랜간 몇 년 동안 병원에 입원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노란색, 녹색 이런 거를 써서
도형을 만들어줘야 애기들이 편안한 거예요. 거기다 검은색 이렇게 쓰면 애기들 우는 애들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글꼴의 크기나 글꼴의 색상이나 도형의 모양이나 이거를 통일시켜주고 같은 색상으로 밀치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라고 하는 과정을 꼭 해야 돼요. 그 마스터는 어디 있냐면 복이라는 메뉴에 가면 마스터가 있어요. 이것도 해볼 겁니다. 그 전에 여기 보면 이게 1번 문제고 1번 슬라이드고요. 2번 슬라이드부터는 2, 3, 4, 5, 6 번호가 들어가 있죠. 슬라이드 번호를 넣어줘야 돼요. 어디는 1번은 없어. 1번은 표지인 건 없고 2번서부터는 있어. 문제지도 써 있어요. 슬라이드 번호를 이용해서 슬라이드 1엔 생략하는 거예요. 여기다 번호도 넣어줘야 돼. 그럼 그걸 어떻게 해주냐면은 삽입에 가면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해서 한번 해보세요. 아무 슬라이드나 클릭해놓고 삽입이라는 메뉴 가서 머리글 바닥글, 우리 한글 2010에서 머릿말 꼬릿말이라 그랬죠? 머릿말은 위에 있는 거고 꼬릿말은 아래에 있는 건데 여기서는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에 슬라이드 번호를 넣어줘야 돼. 오른쪽에 여기 들어갔어요. 그렇죠? 제목에는 넣지 말래며. 그럼 얘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똑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문자가 있으면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쓰면 돼요. 그럼 안녕하세요라는 문자가 몇 페이지마다 똑같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안 할 거니까 슬라이드 번호를 매겨주는 거하고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 한다라는 거 두 가지만 선택하시면 되고, 슬라이드 번호가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못 건들고 일단은 번호를 부여하겠다라는 명령만 거는 거예요. 여기는 명령만 걸고 마스터라고 하는 작업에 들어가서 위치를 바꿀 거예요. 슬라이드 번호 위치를. 예. 모두 적용하면 뭐다? 얘 슬라이드만 들어간다고. 모두 적용 누르면 끝. 그럼 보세요. 이제 번호가 밑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오른쪽 귀퉁이에 들어갔죠? 제목에는 안 들어갔죠? 이렇게 머리글 바닥글에 들어가서 이거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복이라는 메뉴에 가서 마스터 보기 그룹 안에 첫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있어요. 슬라이드 마스터 찾으셨어요?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럼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창이 하나 더 뜹니다. 위에. 근데 어떤 애는요 오른쪽에 뜨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도형을 선택하거나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아까 한글도 표 선택하면 표 메뉴가 옆에 떴잖아요. 얘들 이렇게 오른쪽에 뜨는데, 이런 마스터 작업을 할 때는 마스터라는 제목 이 작업은 왼쪽에 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글자를 클릭하거나 그러면 얘는 도형 아닙니까? 도형. 그러니까 도형 메뉴가 별도로 뜬다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커다란 마스터 밑에 잘 자란 애들이 있어요. 요거를 우리는 부모 마스터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자녀들 마스터라 그래요. 자녀 마스터. 페어런트 마스터, 칠드런 마스터라고 하는데, 아까 보셨던 게 요거 어디서 보셨죠? 아까 1번 슬라이드. 요거는 2번 슬라이드. 3번, 4번, 5번, 6번. 그렇죠. 근데 이 부모에다가 유전자를 심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머리카락이 빨간색이야. 부모의 머리카락이 빨간색이면 자녀들도 빨간색이 유전되겠죠. 그렇죠. 아까 뭐라고 써있냐면 2번 슬라이드서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는 하단에 로고가 있다 그랬어. 로고. 뭐 이거 1, 2, 3 주식회사 이 로고가 필요하걸라? 1번 슬라이드는 여기 있어. 대신에 이건 나중에 문제고, 얘는 도형을 그림을 가져온 거고요. 여기에 있는 1, 2, 3 주식회사는
뭐라고 쓰이냐면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제목 도형과 하단 로고를 집어넣을 거래요. 그러면 부모한테 이 도형이나 하단 로고를 설정해주면 자녀들이 그대로 유전자에 의해서 상속받겠죠. 5번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만약 슬라이드가 500개면 500번 할 수는 없잖아요. 마스터 작업만 한 번 하면 나머지가 쫙 통일되는 거니까. 자, 일단 여기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자, 제목 도형은 어떻게 써있나 좀 봐야 되는데, 우리 문제지 보면 이렇게 제목이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 여기도 보면 도형이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죠. 요 뒷도형하고 가운데 이렇게 마른 목골 도형이 있고 왼쪽에 뾰족한 도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꾸미고 여기는 빨간색으로 해줘야 돼. 빨간색으로. 여기 써있어. 제목 도형은 도둠에 40포인트 빨강으로 하라고 돼 있어. 그럼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부모 마스터를 이렇게 끌어다가 왼쪽 벽에다 붙여버리세요. 얘가 중간에 있었잖아요. 얘를 끌어다가 저 위에다 붙여. 왼쪽에다. 그리고 오른쪽을 늘려. 그리고 아까 빨간색 하라 그랬잖아요. 글꼴은 홈에서만 합니다. 여기서 40포인트 빨간색. 시험 문제 또 뭐 글꼴 도둠이라고 돼 있네. 도둠. 그러면 여기서 도둠 바꿔주면 되지. 도둠 어디 갔어? 도둠 이렇게 진하게 그런 건 없네. 도둠 40포인트 빨강이래. 근데 모양새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이런 모양을 우리가 만들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면 요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데, 요 도형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데, 도형 편집에 들어가면 도형을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요런 모양으로 바꾸면 요렇게 바뀌어. 새로 그리면 어려우니까 있는 도형을 바꾸는 거라고. 도형 편집에 가서 도형 모양 변경을 눌러가지고 뭐 요런 화살표로 바꾼다든지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도형으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도형을 바꾸면 되고, 얘를 노란색으로 칠해버린다든지, 윤곽선은 뭐 검정으로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도형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림을 바꾸는 게 편해요. 새로 지우고 그리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도형 편집에 들어가서 뭐 이 도형 이거로 해도 똑같아. 네모 직사각형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지금은 공부하는 거니까. 그리고 채우기 색깔은 아까 한글 2010도 거기 페인트톤 그림이 있었잖아요. 거기 똑같아요. 뭐 노랗게 칠해라. 도형 편집이 어디 있어요? 도형을 클릭해야 떠요. 이 도형 안에를 클릭해야만이 이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메뉴가 뜨고 거기에 도형 편집이라는 메뉴가 나타나요. 다른데 아무것도 없는데 클릭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한글 2010에서도 도형을 선택하니까 거기에 개체 선택이라는 메뉴도 활성화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렇게.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그림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림. 삽입에 가서 그림을 가져오는데 아까 한글 2010에서 그림 가져온 것처럼 똑같이 D 드라이브에 가셔가지고 우리 교재 폴더 있었잖아요. 네, 거기 가시면 파워포인트 교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픽처가 있어요. 픽처 그대로 똑같이 픽처는 있어요. 시험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 이 들어가는 요거 1, 2, 3 주식회사라든지 요런 모양은 로고 2래. 로고 2. 그럼 로고 2가 요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가져오면 돼.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줄이면 되지. 얘가 조그맣잖아. 이렇게 조그맣잖아. 줄여야지. 일단 가져오는 것까지 해보세요. 자, 이 도형을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하나 가져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림을 가져왔는데 사이즈는 줄이면 돼요. 사이즈는 줄이면 되고 얼마나 크기를 줄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알아서 줄이면 돼요. 보시면 사이즈가 한 요정도 되잖아요. 위치도 대략 요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지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배경을 투명색으로 설정하래요. 하단에 보면 회색이 있잖아요. 회색. 이 회색 부분을 투명으로 처리하라는 거지. 이런 기능이 있어요. 파워포인트에는. 이거 죽인다니까, 한마디로. 뿅 가는 기술 중에 하나죠. 그럼 먼저 얘를 선택을 하면 그림 도구라는 메뉴가 뜰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여기 배경 제거, 수정, 색, 꾸밈 효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정, 색, 한번 가보세요. 눌러보세요. 화살표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더 있다는 기능이니까 수정, 색깔을 이렇게 바꾸는 기능이죠. 그렇죠? 이렇게 바뀌는 기능이지. 이렇게 색깔을. 색. 투명색 설정 있다. 배경 제거가 아닙니다. 배경 제거는요, 배경의 색깔이 여러 개가 돼 있어서 그냥 투명 처리가 돼버려요. 근데 여기는 단색을, 회색 부분을 투명하게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색이라는 곳에 오면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뾰족한 그림 보이시죠? 그렇죠? 얘를 클릭해서 요 화살표 끝에가 요 회색 부분 아무데나 클릭하면 짱이라니까. 다른 그림 가져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삽입을 해서 우리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런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렇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투명한 색을 여기다 검정색에다 찍어버리면 망하지, 건반이. 그럴 때는 이제 원래대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색깔이 딱 단색이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단색이었잖아. 단색이었잖아. 그러니까는 투명한 색을 파란 데다 클릭해 버리면 파란 데가 이렇게 돼. 이거 봐. 파란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회색에다 클릭하면 딱 되고, 이제 사이즈는 적절히 뭐 가로 세로를 좀 좁혀든 간에 왼쪽 하단에다 대략 놓으면 되고, 이게 갖다 대면 벽에 딱 달라붙으려고 그래요. 좀 띄우려고 그러면 잘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키보드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움직이면 바뀝니다. 키보드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슬라이드 번호가 이렇게 진해야 되는데 얘는 좀 허여머리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 점선을 클릭해서 여기 색깔을 깜장으로 가면 돼요. 깜장. 파워포인트는 글꼴에 관한 건 무조건 다 홈이라는 메뉴에서 합니다. 우리가 한글 2010에서는 차트 만들 때 차트 안에 글꼴, 그 제목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를 또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그 안에서 글자를 꾸몄잖아요. 글꼴을. 파워포인트는 무조건 글자에 관한 건 다 홈에서만 합니다.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략 지금 마스터가 된 것 같아요. 도형도 꾸며봤고, 도형도 그림도 넣어봤고, 투명 처리도 됐고, 슬라이드 번호는 아까 삽입에 가서 머리끌 바닥글에서 했잖아요.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도 머리끌 바닥글 있잖아요. 삽입에 가면 있잖아요. 그게 그거지. 여기서 하셔도 되고. 이제는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빠져나가 봅시다. 어떻게 되나. 빠져나갔어요? 어떻게 나가요? 빠져나갔잖아. 이렇게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갔는데 부모 마스터를 고쳤잖아요. 그럼 자녀들 마스터가 이렇게 다 승계를 했잖아. 유전자리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에 와서 보기 닫기가 있단 말이야. 빠져나가는 거. 그러면 이게 이제 밖에 화면이지. 밖에 화면. 그럼 2번부터 6번까지는 동일하잖아요. 제목 색깔 동일하게 만들었고, 슬라이드 번호 오른쪽에 들어갔고, 도형 여기 1, 2, 3 주식해서 들어갔잖아요. 이제 문제는 얘지, 얘. 얘는 지금 1번 슬라이드는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이거 필요 없죠? 제목 부제목 필요 없잖아. 그럼 이렇게 블럭 잡아서 얘는 싹 없애면 되고, 여기 틀 이렇게 드래그해서 없애버리면 되고, 여기 또 1, 2, 3 주식회사로 들어가래. 그럼 여기는 삽입에 가서 그림을 가져와야 돼. 이걸 가져와야 돼, 이렇게. 여기는 그림을 가져오라고 돼 있거든. 2번부터 6번까지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그림을 가져와서 투명색 처리하는 거고, 1번 슬라이드는 가져와서 여기에서 똑같이 투명색 처리해가지고 크기만 쓱 해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으면 되지.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문제는 얘를 없애야지. 얘. 여기는 없잖아요. 이거 없애야지. 오른쪽 눌러서 배경 서식에 가야 돼. 오른쪽 버튼 눌러. 왜냐하면 보세요. 이 도형을 그림을 클릭하면 그림 메뉴가 뜨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지금. 얘를 아무것도 없는 데를 선택해 버리면 글꼴도 못 고치고 아무것도 못 해요. 또 뭐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꾸미는 게 서식이니까 배경 그래픽 숨겨야지. 배경에서 준 게 아까 1, 2, 3 주식회사가 마스터에서 꾸민 거잖아요. 부모 마스터에서 꾸민 거잖아. 아니 나 필요 없어. 뺄래. 이때 모두 적용하면 안 돼요. 그냥 닫게 하면 돼. 모두 적용 누르면 2번부터 6번까지도 다 사라져. 안 돼. 그러니까 배경 그래픽만 숨기기 누르면 그러면 이제 기본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그게 시험 문제에서 말하는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 A4 용지로 설정하고 6개 슬라이드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게 몇 점이라고? 60점.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도 했잖아 지금. 이게 60점이라고 지금. 그러면 여기에 얘는 지금 그림 하나 가져왔잖아요. 2번부터 제목 집어넣겠죠. 여기 보면 제목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목차 이렇게 써 있잖아요. 목차라고 써보세요. 여기다가 목차 이렇게 쓰시고, 요게 두 번째 슬라이드의 제목이 목차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슬라이드의 제목들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다 이제 3번 슬라이드에 가서 전기 자동차, 4번 슬라이드에 가서 뭐 가격은 뭐, 그 다음에 5번에 가서 뭐 연비는, 그 다음에 뭐 품질은 뭐 이렇게 제목 쓰라고 써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요걸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요거 요대로 쓰시면 되는 거지. 근데 요거 어디서 봤던 내용이죠? 한글 2010에서 3개 그린 거 있잖아요. 3개. 복제해서 고쳤던 거. 얘는 2가지 도형으로 겹치는 거죠. 번호 매기는 도형하고 글자 들어간 도형하고 2개를 그려가지고 복제하면 되죠. 3개 더 복제하면 되잖아. 그렇게 꾸며 나오면 되고. 하여튼 간에 지금 이렇게 목차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거 지워버리고, 이거 뭐 안 지워도 상관없는데 걸거적거리니까 얘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아까 보셨던 이걸 그릴 거라고. 이렇게 이런 거 여기다 쫙쫙쫙 복제해서 쓸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슬라이드에 가면 글 쓰는 날 있잖아요. 글 쓰는 날 이거. 여기다 쓰면 돼. 여기다 글자를 쪼르륵 쓰면 돼. 이것도 수준이 있어요. 설명드릴 거니까 또. 4번 슬라이드는 이렇게 생겼어. 이게 도형이야, 도형. 요거는 표고요. 3줄에 2칸짜리 표고요. 왼쪽에 도형 3개, 위에 도형 4개. 2개 겹쳤어요. 도형을 표하고 겹쳐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서 작업할 거고, 다섯 번째는 이제 표 만드는 거야, 표. 저 차트를 만드는데
파워포인트 차트가 되게 쉬워요. 이거를 배워두시면 엑셀 차트는 공짜로 얻어가는 거지. 똑같은 방법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도형을 다 그려야 돼. 오, 왜요? 저희 때는 이게 3그룹이었는데 저희 시험 볼 때는 이게 2그룹이잖아요. 지금요. 저희 시험 볼 때는 3그룹이었어요. 이런 도형이 한 세트 더 있었어. 조밀조밀하게 아주 지랄맞게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쉬워진 거라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 옛날 생각나. 어휴, 옛날에 이렇게 시험 나왔으면 다 합격인데 A등급. 지금은 쉬워진 거지. 자,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 이제 이렇게 한다고 치고 이제 우리 책을 한번 보자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연습하면 되니까. 14점.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 슬라이드를 동일하게 같은 색깔, 같은 글꼴, 같은 글자의 크기나 디자인을 구성할 때 쓰는 기능이라 그랬어요. 왜냐면 슬라이드마다 색깔을 서로 다르게 만들면 불안감이 조성되거든요. 안정적이지 못해,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크기가 있다 그랬어요. A4 용지로 세팅하는 거는 차후에 A4 용지에다 인쇄하려고 하는 건가 봐. 얘는 주로 화면 발표용보다는 인쇄 목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로고, 또 슬라이드 번호, 이런 거 설정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도형들이 굉장히 아까 많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글에서 도형은 뭐뭐 썼었어요? 직사각형, 동글뱅이, 호그리기, 이거 3가지잖아. 그 외에는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얘는 보세요. 도형이 몇 개나 되나. 얘는 또 위아래가 뒤집어져 있는데 얘하고 요런 도형도 있고 요런 도형도 있고 요런 거 저런 거 선 그리는 것도 있어. 이건 또 뒤바꾸면 되고 얘는 또 기울어져 있고 얘는 또 달라요. 요거 있죠. CO 뭐 NOX 뭐 HC라고 하는 요거 있잖아요. 붉은색. 얘는 또 스마트 아트라고 하는 겁니다. 도형이 아니라. 요거 에어컨 한 대는 온실가스 1톤 배출한다 이거. 에어컨 못 쓰겠네. 스마트 아트라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요거다 잘 꾸겨 넣어야 돼. 그리고 나서 여기를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거야. 애니메이션. 슉슉슉 막 움직이게끔. 그렇게 이제 꾸미는 연습을 해볼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잘못 만들어진 슬라이드는 딜리트 눌러서 지워버리면 되고, 근데 혹시나 모르고 이걸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 이걸 앞에 뭐 있었잖아요. 이거 앞에 뭐 있었잖아. 근데 모르고 닫았어. 그러면 놀라지 마세요. 왼쪽에 있잖아. 이렇게 뭐 띠가 하나 있거든. 갖다 대면 땡겨줘요. 걱정하지 마. 요거 닫아. 보기에 가서 기본을 다시 클릭을 하면 뜨는데 모르고 닫았으면 그냥 왼쪽 벽으로 가져가면 옆에 이렇게 장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벽에 붙박이처럼. 그럼 땡겨오면 돼. 이렇게 땡겨오면 얘가 열려. 얘를 개요로 보는 방법이 있고 도형으로 슬라이드로 보는 방법이 있고, 개요로 볼 때는 직접 글자를 써도 되고 여기다. 근데 개요로 보는 것보다 슬라이드로 보는 게 좋고요. 그래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고, 이제 보기에 가서 여러 슬라이드를 보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죠. 여러 개 볼 수 있잖아. 얘를 확대 축소해 가지고 크게 보면 너무 크다. 여러 개를 이렇게 해갖고 얘를 옮겨올 수 있지. 이렇게 쓱 일로 옮겨오고 이렇게 하면 일로 가고, 복제하면 되고, 컨트롤 키 눌러 들어가면 하나 복제되고, 필요 없으면 딜리트 누르면 돼요.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1번 슬라이드 한번 가볼까요? 1번 슬라이드. 여기다가 도형을 그려볼 건데요.
삽입에 가면 도형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도형 아무나 골라보세요. 이렇게. 그럼 도형 메뉴가 활성화돼 있죠? 그럼 그 안에 도형이 또 있어요. 뭐 이런 도형도 그릴 수가 있고, 이런 도형도 그릴 수가 있고, 글상자도 있어요. 글상자. 글상자는 약간 특이합니다. 이 글상자는요, 삽입에 가서 이 글상자를 클릭하면 글자를 안 쓰면 사라져요. 우리 한글 2010에서는 글상자를 클릭을 하면 도형이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일반 도형은 글자를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글자 넣기라는 명령을 걸어야 되잖아요. 파워포인트에 나온 도형은요, 클릭하고 글자를 쓰면 들어가요. 얘는 쓰면 들어갑니다. 글자는 쓰면 들어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삽입에 가면 굉장히 많은 도형들이 있어요. 시험 문제 도형은 알려줍니다. 기본 도형에서 하세요. 블록 화살표에서 어떤 도형을 이용하세요 하고 시험에 알려줘요. 근데 그게 어디인지 빨리 찾아야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가는 건지 이건지, 밑에는 뼈 직사각형이고 위만 동그란 건지, 위만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이 도형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노란 조절점이 생깁니다. 노란 조절점이. 이걸 가지고 조절할 수가 있어요. 노란 조절점이 없는 애도 있어요. 있는 애도 있고. 그리고 한글 2010에서는 뭔가를 선택을 해야만이 개체 선택이라는 아이콘이 활성화된다 그랬잖아요. 파워포인트 그냥 밖에서 올가미 씌우면 돼요. 그냥 올가미 씌우면 다 들어갑니다. 도형 선택하는 게 좀 수월해요. 파워포인트는 원래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도형 선택하거나 도형을 꾸미는 거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한글 2010보다도 그림이나 이런 걸 가져와서 아까 투명하게 처리한다거나 꾸미는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한글 시험도 다양한 도형 다 있어요. 시험에 안 나와서 그런 거지, 그리기 마당이라고 하는 개체를 이용하면 엄청나게 많은 도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형 다 있어요. 한글 2010에도. 예. 그래서 도형이 필요 없으면 블록 안에서 집어넣고 딜리트 누르면 되고. 다시 도형 하나 그려볼게요. 그냥 직사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다 글자를 써볼 겁니다. 글자를 다 쓰고 나면 커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커서가 껌뻑거리지 않습니까? 이때 이 글자를 다 블럭을 다시 잡아서 크기를 바꾸려면 귀찮아요. 그래서 이 도형 자체를 클릭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시면 ESC 키 한 번만 누르면 글자가 도형이 선택돼요. 근데 ESC 키 한 번 더 누르면 도형 선택이 취소가 됩니다. 자, 이 글자를 클릭하면 글자를 고칠 수가 있고요.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글자를 쓰면 글자가 추가됩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글꼴을 바꾸면 어떻게 된다? 홈에 가서 글꼴을 바꾸면 바뀌죠. 그렇죠. 글꼴도 바꾸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바뀌는. 얘를 제가 좌우로 뒤집어 볼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어요. 회전. 이 도형은요, 자, 아까 이런 도형이 있었어요. 자, 요렇게 왼쪽 방향 보라는 화살표 있죠? 이 도형이 어디 있냐면, 도형 편집에 가서, 요 도형이거든요. 요거. 이 도형이란 말이에요. 이 도형. 근데 얘가 왼쪽을 바라봤잖아, 아까. 얘는 왼쪽 바라봤잖아요.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도형이 이 도형이었는데 직사각형이었는데 모양을 바꿨지 않습니까? 자, 도형을 선택해야만이 도형과 연관된 메뉴가 활성화되고, 그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시면 도형 편집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메뉴가 클릭하셔서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블록 화살표라는 도형 그룹 안에 요렇게 오각형이라는 도형이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 뾰족한 형태가 되어 있죠. 얘를 좌우로 바꿀 거예요. 이때 회전해 가서 좌우 대칭하면 왼쪽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도형도 어떻게 하는 거다? 이 도형도 오른쪽으로 방향이 있었던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려니까 어떻게 된다? 바꿔야죠. 그렇죠? 바꿔야지. 근데 얘를 위아래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아래 뒤집으면 글자도 뒤집어집니다. 물론 얘는 뒤집지 않아도 되지. 안 집어도 되잖아. 똑같잖아. 안 뒤집어 뒤집어. 근데 이런 도형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 도형에 복이라고 썼는데 이게 위로 올라간 도형이 있잖아요. 이 글자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 지금 글자가 뒤집어져요. 좌우는 괜찮은데 상하로 하면 글자가 뒤집어진다고. 근데 뒤집어져 있는데 복자가 똑같이 써 있는 게 있거든. 아까 그런 도형이 있었나? 요거 보세요. 요거 이 오각형이잖아요. 오각형인데 오각형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걸랑 별표 어디 갔어? 여기 오각형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잖아. 이거. 근데 얘가 뒤집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뒤집어져 있잖아.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글자는 어떻게 했어? 감축이라고 쓰면 뒤집어진다니까. 안 돼. 그때는 그냥 글상자를 클릭해서 감축 이렇게 글자를 써. 그 얘를 요거다 이렇게 씩 집어넣는 거야. 편법이라고 하죠. 우리 전문 용어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어떤 거는 좌우로 바뀌는 도형도 있어요. 그거는 바꾸면 돼. 그럼 글자는 안 뒤집어지는데 그림이 위아래로 바뀐 애들은 일단 그림을 바꿔야 돼. 도형을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회전을 시키든 글자가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글자를 지우고 여기다가 어떻게 된다? 글상자 있잖아요. 글상자. 삽입에 가면 이렇게 텍스트 상자라고 되어 있는 애 있잖아요. 얘를 여기다 클릭하면 안 돼요.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글자를 써. 그 다음에 이제 크게 하던 작게 하던 색깔을 넣던 간에 뭐 할 거 아닙니까? 얘를 여기다 쓱 하고 밀어 넣어줘야 돼. 그렇게 들어가. 거기 약간은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뭐 매번 설명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도형을 여러 개 그리면 왼쪽이나 오른쪽에 참 가지런히 맞춰야 되는데 그건 뭐 그 상황에 따라서 알려드릴 테고요. 아까 여기 보면 노란 조절점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노란 조절점. 여러분 이 도형도 있어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보시면 블록 화살표 중에 요렇게 생긴 도형이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도형. 얘를 제가요 모양을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평가해보세요. 저 시험 볼 때 이 도형이 잘 나왔었어요. 저희 때는. 얘가요 이렇게 변합니다. 얘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잖아. 왜? 여긴 없걸랑 그런 도형이. 비닐하우스 같은 애 없잖아요. 얘가 여기서 나올 줄 어떻게 알아? 저희 시험 볼 때는 아주 지랄 맞게 이걸 잘 냈어요. 근데 하도 하니까 다 알아. 그래서 여기는 도형에 가보면 요런 도형도 있어요. 요런 도형도. 이거 Shift 키 눌러서 그리면 잘 그려져요. 뭐 별의별 모양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도형이 좀 비슷해 보이죠? 이 도형과 이 도형은 좀 비슷해 보이죠? 그럼 이런 도형은 어떨까? 이런 도형, 이런 도형. 이런 도형은 쉬프트를 눌러서 그리면 정확하게 잘 그려집니다. 이 도형이 요렇게 얘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는 유추해낼 수는 있겠죠. 근데 아까 보셨던 그 비닐하우스 그림은 전혀 달랐잖아요. 그렇죠? 이 도형을 얘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거 헷갈린단 말이야. 요즘 간혹 이렇게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노란 조절점을 가지고 조절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그때그때 또 배울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교재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림을 클릭하면 그림 메뉴가 뜨고, 도형을 그리면 도형 메뉴가 위에 뜨고, 그렇죠? 그림을 누르면 그림 도구 서식, 도형을 누르면 그리기 도구 서식. 워드 아트라는 것도 있어요. 글맵시, 한글 2010에서 배웠던 글맵시, 얘가 여기도 있습니다. 얘가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워드 아트 스타일에 들어가서 클릭해서 이제 글자를 쓰면은, 잠깐만, 왜 화면이 안 나온다니? 삽입, 워드 아트, 여기다가 이제 그렇죠.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 육각형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뾰족한 모양 같은 거 있거든요. 여기 워드 아트 스타일에 가서 얘를 또 변환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도형들이 이 안에 있는데요. 꼬불꼬불한 것도 있고요.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거.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거. 오,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 다 배울 거고. 그 다음에 그림 자르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삽입에 가면 우리 그림 가져올 때, 이렇게 여러 개 그림 가져와서, 여기 장구 치는 사람만 남겨놓고 잘라버린다 그러면 여기 자르기가 있잖아요. 뭔가 클릭하면 이 관련된 메뉴가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르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르면 되지. 이렇게 자르면 되지. 크기는 여기서 조정해주면 되고, 대략. 파워포인트 시면은요, 크기를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아요. 글꼴의 크기는 몇 포인트 이거는 요구하는데, 그림을 잘라서 가져와서 사용하세요. 아까 이거 로고. 이 로고. 어디 갔어? 이 로고. 이 크기가 알려줬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얘가 오른쪽에 두면 안 되지. 아까 왼쪽에 있었잖아. 아까 여기 왼쪽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왼쪽 귀에 붙어 있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 그러면 점수 주는 거고. 이게 좀 어떻게 돼? 감점이지. 몇 점 감점인지 몰라도 감점 처리할 거 아닙니까? 너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적당선에서.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림들. 그림 4에 있는 걸 잘라와서 사용하래. 삽입, 그림 4번 가져와서 요 깃발 그림 있네. 요거 자르기 눌러가지고 요렇게 자르면 되잖아요. 이렇게. 요거 가지고 쓰라는 거죠. 이렇게. 요거. 4번 그림 가져와 보세요. 딴 그림 가져와도 돼요. 자르는 거는 어차피 연습하면 되니까 삽입에 가서 그림에 가면 5번 그림 가져오세요. 그럼 5번 그림 가져오면 되고, 여기에 의사 선생님만 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 자르기 들어가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쓰는 거지 뭐. 이렇게 쓰면 되지. 재미난 게 뭐냐면요. 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 아랫줄이 뭐 줄이 생겨 이렇게. 이건 뭐냐면 내 위쪽하고 왼쪽 의사 선생님 아래 그림하고 맞춰졌다는 뜻입니다. 요 위쪽하고 이 아래쪽하고 맞았다고. 근데 보세요. 얘를 이제 끌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저 왼쪽 그림과 내 왼쪽 그림이 위가 맞았어. 요하고 얘가 맞았어. 이 끌고 가다 보면 이렇게 중간이 서로 맞았어. 중간이. 이게 뭐 아래가 서로 맞았어.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잖아요. 그림을 여러 개를 가져오면은 요하고 얘 간격이 있잖아. 간격. 요거와의 간격이 있잖아요. 이 간격이 서로 맞았는지 몰라. 2010에서는 그게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도형을 그리고 이렇게 도형을 하나 둘 그렸는데 이거와 이게 간격이 안 맞았잖아. 지금요. 요 간격만큼 나도 띄우고 싶은데 요 간격이 서로 모르잖아요. 그렇죠? 2013은 나와요. 그렇게. 2010에는 그 기능이 없는데 얘를 쓱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요 간격이 맞았어요 라고 화면에 떠. 물론 우리는 블럭 잡아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그럼 탁 되지. 위쪽에 맞춰라 위로 착 올라가지. 그런 건 있어요. 다 어디든지 있는데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요 중간하고 그렇죠? 얘 밑에하고 내 위에하고 서로 맞았는지가 그렇게 맞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럼 얘하고 요 위하고 얘 아래하고 맞았다는 거지. 끌고 가다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돼? 요 오른쪽하고 왼쪽이 맞았다 이렇게. 간격이 아니라 위아래 좌우가 서로 맞았다 이런 걸 알려주죠. 2010은 거기까지만 되고 2013서부터는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림 자르는 거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기다가 그림을 다른 거로 메꿀 수도 있어요. 다른 거로 메꿀 수도 있고 기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파워포인트는 이런 거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니까. 한글 2010은 이런 발표 자료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 얘는 발표 자료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별의별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03에서 2007로 가면서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아까 투명 처리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2003에는 전혀 안 되던 게 그래서 포토샵도 알아야 되고 막 그러는데 2007로 넘어가면서부터 포토샵은 몰라도 그냥 갖다 대면 여기서 다 꾸며줘. 아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 색깔, 여기 수정에 가면 이런 색깔 꾸미는 것도 있고 색에 가면 또 이렇게 진하게 흐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있잖아. 얼마나 좋아. 투명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게 포토샵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은 거지. 우리 교재를 한번 좀 보면 마스터 작업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스터 20페이지 한번 보세요.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그냥 만들기 그 빈 화면이 하나 생길 겁니다. 아까 연습하던 거 말고 새 화면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디자인에 가서 페이지 설정을 어떻게 하라고? A4 용지에 맞춰라 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글 2010에서 공부할 때는 무조건 F7번을 먼저 눌러서 편집 용지 여백 설정하고 번호 매겨주는 과정이 먼저 들어가는 것처럼 파워포인트도 공부해야지. 그러면 무조건 디자인에 가서 페이지 설정을 A4 용지로 맞춰야 돼요. 1번. 그 다음 홈에 가서
새 슬라이드 위에 있는 아이콘이 있잖아요. 얘를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6개 슬라이드가 됐잖아요. 1번은 제목 슬라이드고 2번서부터는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라 그래요. 그래서 2번서부터 6번까지가 더 추가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기본 작업이야. 이 기본 작업이야. 그리고 우리 교재 보니까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마스터 하는데 슬라이드 번호가 왼쪽에 가 있고 로고가 중간에 가 있고 글꼴은 맑은 곳에 40포인트 파란색으로 하고 전후보 도형은 물결 치는 도형 같은 걸 그려 넣어야 되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맞죠? 이거 한번 꾸며보자고 이제. 제일 먼저 무조건 어디로 간다?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 마스터를 하시든지 여기다 하셔도 돼. 둘째 여기다 하셔도 되고 부모에다 하면 불편한 점이 뭐예요? 뭘 바꾸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 해버리면 전혀 문제가 없지. 원래 이것만 꾸미면 되잖아. 2번부터 6번까지가 얘잖아. 여기다 꾸며버리면 편할 수도 있겠지. 우리 책이 뭐라고 돼 있어요? 책에는 뭐라고 되냐면 부모 마스터를 꾸미라고 써 있는데 여기 이걸 꾸미자고 그냥. 자,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왼쪽으로 펼쳐지고 오른쪽으로 펼쳐졌어요. 여기다 목차라고 쓰시면 안 돼요. 여기 목차라고 써 있으면 안 돼. 쓰면 안 되고 그 매번 슬라이드면 목차라고 나와 안 돼. 색깔만 홈에 가서 글자 색깔을 뭐로? 파란색. 그 다음에 도형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죠. 그러면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서 도형 편집에 들어가서 도형 모양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모양이 어디 있을까요? 물결 치는 여기 이건가?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색깔이 이렇게 뭔가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 돼 있어요? 모르지. 색깔은 명시 안 했잖아요. 글자 색깔만 파랑이라고 했지 이 칠해지는 색깔은 표시 안 해놨잖아요. 내 마음대로 파랑은 넣지 말자고. 안 보이잖아 글자가. 그러니까 파란색이 아닌 다른 색깔로 가보고 도형의 윤곽선은 검정으로 칠해주세요. 검정으로 이렇게. 그리고 얘를 회전해야지. 어떻게? 좌우 대칭해줘야지. 이렇게 생겼잖아. 물결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 위에 뭐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지 않아요? 도형이? 걔는 도형을 하나 그려보자고. 뭐 얘를 복사해도 되는데 복사는 하지 말고요. 아까 도형이 요 물결기호 요거 있잖아요. 요거 얘를 여기다 요렇게 반만 그려보세요. 반만. 아니면 반 안에 조금만 그려도 돼. 그리고 얘를 어디로 하면 돼? 저 뒤로 보내주면 되잖아요. 뒤로 어디 갔어? 맨 뒤로 보내기. 그럼 뒤로 들면 숨어 있지 않아요? 잠깐만, 얘가 보이면 안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나? 여기까지 가면 배꼽도 보이는데 배꼽이 안 보여야 되는데.
얘를 위로 쓱 올리면 어떻게 될까? 얘를 크기를 좀 줄이면 어떨까? 크기를 줄여서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될까? 안 보이네. 크기를 줄였어. 크기를 원래 크기대로 하지 말고 살짝 줄이니까 그렇죠? 그럼 삐져나오니까 안 되니까 요렇게까지 넣어서 원래 크기는 컸잖아요. 원래 크기는 컸잖아. 이렇게 크니까 이 밑에 배꼽이 보였으니까 얘를 줄여가지고 올리면 배꼽이 안 보이잖아. 그렇죠? 요렇게. 이 도형이 어떻게 하냐고요? 요령으로 하는 거예요. 요령으로. 시험 문제에 이 어떤 도형을 이용해서 그리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내가 알아서 그려야 돼. 크기도 알아서 조절하는 거고. 요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마스터를 빠져나와 보세요. 어떻게 되나. 두 번째부터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그럼 요렇게. 얘는 어떻게 하라고? 얘는 1번 슬라이드는 배경 서식에 가서 숨기기 누르면 사라지니까 얘는 지운다 그랬죠? 얘는 지운다 그랬잖아. 네, 이런 과정을 계속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가셔가지고 이런 거를 쭉 읽어보세요. 어디까지 읽어보시냐면은 27쪽까지 쭉 읽어보세요. 아니다, 25쪽까지만. 그래서 다음 시간에 26쪽에 나와 있는 형태대로 지금 오늘 아직 못했던 것도 한 번 더 해봐야 되겠지만은 쭉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글 2010에 비해 보면 파워포인트는 재밌다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쉽다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얘도 처음 접하니까 헷갈리지 당연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은요 이유가 하나예요. 처음 해봐서 그래요. 그리고 패턴이 한글 2010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얘는 주로 마우스를 그리고 클릭하고 드래그하고 이런 거야. 키보드로 글 쓰는 게 많지가 않잖아요. 얘는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진행할 겁니다. 아시겠죠? 수고들 하셨습니다.